자, 그래서 그 다음에 된소리 규칙 여기 다 이어서 밑에 이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면 뭐가 있냐? 잠깐만요. 소리 더 키우고, 그죠? 네 번째 된소리 규칙. 한자어 리을 뒤요. 자, 리을 뒤에 다사가 옵니다. 다사 자가 와요. 미안해요. 요게 오면 얘네가 된소리 발음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갈등. 우리가 문학할 때도 문학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면 많이 하잖아요. 갈등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할 때 보면 얘가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리을이 한자어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번 같은 조건은 한자어 사이에서 된 소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자어에서의 된 소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이게 한자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나오는 단어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우리 과학 시간에 물질의 변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순우리말인 물질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해녀들이 물질한다 그러죠. 그치? 그러니까 약간 수영과 같은 유사한 의미. 수영과 유사한 의미, 헤엄친다라는 것과의 유사한 의미일 때는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결과가 맞을까요? 결과가 맞을까요? 무엇이 맞을지 고민 좀 해볼까요? 자, 무엇이 맞는지는 항상 얘기하죠. 대각선 동그라미를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리을 뒤에 누가 만났냐면 기억이 만났거든요. 근데 기억은 디귿, 시옷, 지읒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해 볼게요. 다섯 번째 관형사형 리을 예 바다사자가가 나타납니다. 자, 관형사형 리을은 정확한 명칭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관형어가 됩니다. 관형어 뒤에 오는 바다사자가 요 아이들이 된소리 발음이 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관형어이기 때문에 그 뒤가 원래 띄어져 있어요. 표기상으로. 그러니까 맞춤법상으로는. 근데 연이어 발음했을 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띄어 읽기를 하면 된소리 발음이 나지 않아요. 된소리 발음이 되지 않아요. 요거 때문에 단답형이나 서답형에서 감점받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지? 표기상으로는 이게 띄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관형사가 수. 자, 수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수는 의존명사죠. 의존명사는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의 리을이라는 것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구나. 그지? 그래서 얘가 할 수 발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좀 띄어서 할 수 이렇게 쓴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붙여서 할 수 이렇게 쓴 친구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렇게 붙여 쓰셔야 답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좀 띄었었다가 감점 처리를 당한 친구가 있어요. 주의해야겠죠.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얘는 어미 리을 뒤에서 리을 뒤에서 바다 사자가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정체도 뭐냐면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미 사이에서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니까 예를 들면 할 걸. 나 요즘에 제대로 할 걸. 그지? 할 걸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간이 하예요. 왜냐면 하다거든. 기본형이 하다, 할 걸. 하까지가 똑같죠?
그럼 어미가 어딨냐면 리을 걸 자체가 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 규칙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음군 단순화는 아주 간단하게 겹받침이 하나의 자음 탈락하여 발음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탈락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현상에 속해요. 탈락의 유형에 속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운의 수가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하나가 줍니다. 음운의 수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규칙들을 떠올려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그다음에 된소리 대기. 이 5가지가 교치 현상에 속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현상에 속하는 자음군 단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음군 단수가 일어나는 조건 첫 번째는요. 겹받침이 뒤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을 만나면 돼요. 단어를 만나. 요럴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갑과 해볼까요? 그럼 갑과 만나면 장군 단수나 다음에 된수리 되기 일어나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겹받침이 어떤 모음 만나면 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만나요. 이때 우리 다갑 기억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19번이 중요하죠. 여기가 별표 5개고요. 자, 리을 기억은요. 원칙이 우리 딱 생각하면 좋아요. 달 발음 안 해요. 자, 원칙을 줄여서 원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닭 발음 나기 때문에 기억 발음이 원칙이에요. 근데 변칙은 변이라고 쓸게요. 가끔 리을로 발음 나기도 합니다. 언제? 어미,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리을 미음은 그냥 원칙적으로 미음으로만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삼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삼 쓰시면 돼요. 리을 비읍, 리을 기억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여덕 아니고 여덜이라고 했죠? 원칙이 리을이고요. 변칙이 비읍인데요. 비읍으로 발음 나는 친구들의 예들이 항상 시험에 동일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넓다가 미안해요. 넙죽하다라는 건 널쭉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넙적하다가 있는데 얘는 넙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좀 띄워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에 넙둥굴다 이런 것들 있어요. 넙둥굴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밥다 있죠. 얘는 모든 자음에서 밥으로 소리 나요. 얘는 소리. 그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일단은 변하는 걸 볼게요. 리을 비읍에서 비읍이 하나로 됐다. 그치? 얘만 하나 해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거라. 그러면 받침이 하나 탈락했으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묻혀서 해볼게요. 자음군 단순하죠. 좀 줄일게요. 자단이는. 또 바뀐 데가 어딘가 했더니 쪼 발음 났어요. 왜 쪼냐 했더니 비읍하고 부딪혀서 난 거죠. 그드브가 바다사자를 만나서. 된데 1번이죠. 된데 1번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냐 했더니 카가 생겼는데 카가 왜 생겼나 봤더니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서 크 발음이 됐어요. 우리가 요거를 나중에 축약이라고 배우거든요. 축약이라고. 자, 기역하고 히읗입니다. 거센 소리 되기라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일어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리을 피읍은요. 어, 리을 피읍은 사실 피읍을 선택해요. 근데 문제는요. 피읍이 발음이 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비읍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동반해서 이뤄내요. 두 개가. 그래서 얘가 뭐밖에 없냐면